리치가 그토록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친구이자 저술가이며 리 대학의 총장인 폴 콘은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리치의 문제 해결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를 들려준다. 한 번은 리치가 주빈으로 리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는 교수들과 교직원, 졸업생 등 여러 손님들을 초대하여 그를 위한 만찬회를 열었다. 모두들 식탁 앞에 둘러서서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교수 한 사람이 포크도 없이 어떻게 음식을 먹으라는 거야? 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그나마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갈 텐데 몇 번이나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까지 은근히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자 리치가 그 교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포크를 갖다 드리지요. 리치는 정말 웨이터에게 걸어가 포크를 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걸 교수에게 건네주었다. 교수는 포크를 받아들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리치는 아주 간단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그 교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 했지만 내가 보기에 교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리치도 틀림없이 나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 입 좀 다물어주면 좋겠군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리치는 그 사람에게 포크를 갖다 주는 것이 그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일화는 리치 디보스라는 사람이 가진 문제 해결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포크 하나만 가져다 주면 되니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자. 자신이 그 만찬의 주빈이라는 사실, 이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먼 거리를 날아왔다는 사실 등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는 하찮은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 자신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는 식의 생각은 필요하지 않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상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는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 리치 디보스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리치를 잘 아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리치 디보스의 문제 해결 방식의 핵심적인 특징 7가지를 발견했다. 첫 번째, 사전에 행동하라. 리치 디보스는 문제가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 전에 미리 행동한다. 그는 문제를 찾아다닌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무 커져서 다루기 힘들 만큼 어려워진다. 알티코르의 직원인 스티브 히에슈터는 리치의 그런 접근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리치는 아메이에서 발언 시간이라는 이름의 회의를 주재했다. 직원들은 리치와 마주 앉아 자신의 감정이나 불만, 제안 등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고 리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준다. 스티브가 처음으로 그런 회의에 참석한 것은 공장에서 일을 하던 19살 때의 일이다.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자동 판매기에 사이다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이 유니폼 색깔이 공장 벽의 색깔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듣고 있던 스티브는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너무 사소한 것들이라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스티브가 뭐라고 한마디 쏘아붙이자 리치는 그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혹시 자네의 불만은 뭔지 들어봐도 되겠나? 그래서 나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너무 사소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그러자 리치가 말했다. 불만이 크건 작건 중요하지 않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나는 뭐든지 들어보고 싶네. 회의가 끝나자 리치는 나를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일러둘 것이 있네, 스티브. 이런 회의가 나에게는 하나의 잣대인 셈일세. 나는 끊임없이 문제를 찾으러 다니는데 모든 문제가 자동 판매기에 사이다가 없다 하는 식의 사소한 내용이라면 나에게는 오히려 정말 좋은 일이거든. 그 정도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면 우리 회사가 그만큼 잘 굴러가고 있다는 의미니까 말일세. 나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그 교훈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사전에 행동하라. 문제가 너무 커지기 전에 끊임없이 문제를 찾아다녀라. 두 번째, 문제를 정의하라. 일단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관련된 사실들을 모두 수집하고 각각의 요소들을 검토하여 문제의 본질에 대한 뚜렷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리치의 딸인 체리 반더 웨이드는 물론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버지는 언제나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해결의 90%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다. 일단 문제가 정의되고 나면 해결책은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말이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든 사실들을 탁자 위에 늘어놓은 다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정의한다. 때로는 그저 문제를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합의가 도출되는 때가 있다. 그 시점에서 아버지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모든 것이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일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는 기꺼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간단하게 만들어라. 복잡해지면 생각이 마비된다. 간단해지면 생각이 또렷해진다. 복잡성이 제거되면 간단하고 분명한 해결책이 드러난다. 리치 디보스의 재정 자문단의 일원인 밥 시어비크는 이렇게 말한다.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 리치는 재빨리 개념을 파악하고 단순화한 다음 다시 한번 되풀이해본다. 그 뒤에는 필요한 결정을 내려서 행동으로 들어간다. 브라이언 힐도 여기에 동의한다. 리치 디보스는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재빨리 파악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로 축소한 다음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랜드 래피즈의 스펙트럼 헬스 대표를 맡고 있는 릭 브레오는 이렇게 덧붙인다. 우리 회사의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인 리치 디보스는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의 촉매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는 토론을 지배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그저 귀를 기울일 뿐이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면 모든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인다. 그에게는 문제의 복잡한 요소들을 걸러내어 본질에 접근한 다음 지극히 간단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에 도달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단계별로 접근하라. 간단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다음에는 신중하게 단계별로 그 해결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치의 아들 댄은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모든 과정을 분명하고 간단하게 유지하며 모든 일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처리하라고 가르친다. A에서 시작하며 B로 나아간 다음 C로 넘어가는 식이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한 입에 삼킬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잘게 나눠 놓으면 쉽게 해결된다.